안녕하세요. 과천아파TV입니다. 오늘 25년 10월 15일 날 부동산 이제 대책이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거주 의무, 대출,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지정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이제 경기 일부, 뭐 과천, 그리고 이제 성남 쪽, 그리고 분당, 그리고 이제 수원, 그리고 광명까지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좀 묶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조성 대상 지역과 이제 투기과열 지구는 이제 대출, 세제, 청약 등 이런 이제 제한이 있는데 결국 LTV는 이제 40%까지 줄어드는 거고 이제 최대 한도는 이제 6억 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긴 했는데 그거는 아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주담대는 이제 1주택 최대 1억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은 이제 1주택자는 한도가 이제 2억 원으로 이제 일원화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이제 신용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거죠. 요거 약간 편법으로 뭐 9,900만 원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이주비 등은 이제 이게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대체주택을 이제 구매를 못하게 좀 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주비 대출 받은 사람은 추가주택 구입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 혜택을 보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다 막았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안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이제 취득세 중과가 이제 대부분 여기 규제지역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2주택은 이제 8%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이제 투기과열 지구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은 2년 거주해야 12억까지 비과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매는 이제 수도권 3년 그리고 지방 1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뭐 이거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에서 가점제 비율이 이제 원래는 이제 5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5구는 가점제 40%, 추첨 60%, 이게 원래 반대죠, 비규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큰 평수를 가점을 좀 많이 주고 작은 평수를 이제 추첨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상제는 지금 여기까지 여기 지금 용산 그 서울 그 강남 4구 빼고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무주택자 비율은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이제 차등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은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이제 매매 못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매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재당첨 제한 5년이 또 들어온 거고, 자금 제달 계획 그리고 입주 계획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여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이제 아파트 묶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기간은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리고 26년 12월 30일까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2년 살고 다시 전세 놓을 수 있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규제지역과 똑같이 전체를 다 똑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입니다. 이미 6억 원까지 제한을 했었고 이걸 세분화해서 15억 이하는 6억,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했고, 요 시행 시기는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대출 많이 받으실 분들은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이때 다 계약서 작성하고 10% 돈을 입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대출을 좀 더 이제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내용을 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이주대출은 주택 가격 상관없이 6억 원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막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주택자, 비주택담보, 그 상가 오피스텔을 이제 40%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업용은 원래 좋지 않았는데 좀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게 좀 부정적인 효과를 좀 일으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주비 대출 받은 이제 대체주택은 구입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주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지정 기산일은 10월 16일 목요일날 이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단 15일까지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계약금 10% 입금해야 전 규정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일이 아니고 16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기산일은 이제 25년 10월 20일 해서 이제 이때 계약만 체결하면은 이제 토화제 받을 필요 없고 거주 의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주요 Q&A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내 전매 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그래서 이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전매 제한이 적용되나, 이제 지정일 당시에 분양권 이제 당첨자 매수자는 1회 한해서 전매가 허용된다. 이게 이제 상식인 거겠죠.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 대상 시기는 이제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이제 제약이 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고 재당첨 제한, 공급주택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 설립 인가된 주택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불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내에 이게 이제 조합원 정비사업 이제 분양 신청이 불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1주택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생하고 계약 체결 전이면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여부. 이게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정 전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0% 입금하면은 거주 의무 없어서 양도시 그냥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유주택자인 경우는 지정 전에 계약 체결하고 10% 입금해도 2년 거주해야 12억까지 비과세인 겁니다. 위 내용은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과천주공 4단지 같은 경우도 포함인 거죠. 반대로 이제 분양권 취득할 때 조정지역, 아파트 잔금일의 비조정인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리길 바래서 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갖고 거주 의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규제 전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까지 전산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이제 대출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구역인 경우는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만 접수만 하면은 종정규정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 금지가 적용되고, 이제 도정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은 최초 관리 처분 인가일, 그리고 일반 분양은 이제 청약 당첨일이죠.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투기과열지구 일대 청약 당첨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그리고 청약 당첨자. 예를 들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이게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상 청약 당첨자는 5년 재당첨 제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종료일은 이제 두 번째 주택 매수주택의 조합원 분양 신청 종료일입니다. 근데 이제 단 사업 시행인가 이제 변경이 있어서 재분양 계획이 있다면 다시 계산을 5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다시 재분양할 때 5년이 포함되어 있으면 현금청산 당하시는 거죠. 매수하셨어도. 그리고 이거는 국토부에서 만든 Q&A인데, 이제 법 시행 이전에 이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이제 재당첨 제한이 걸리냐, 이 내용인데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재당첨 제한 상관없고,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은 이제 재당첨 제한 해당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일반 분양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는 재당첨 제한 해당 없고,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도 재당첨 제한 적용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외 규정은 상속, 그리고 결혼 이혼, 그리고 27년 10월 24일 이전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등을 이제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정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뭐 가로정비 사업, 택지개발지구, 리모델링, 아파트, 미분양,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은 이제 세대원 전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전매 금지, 이게 원칙인 거고요. 단 예외적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취득세는 이렇게 중과 맞는 거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매계약서, 잔고증명서 등을 현물로 실제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이제 이게 26년 5월까지 중과를 유예를 해줬는데 아마 연장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20%, 3주택자 기본세율 30% 추가되니까 이거를 좀 정리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로 인해 한동안 좀 조용할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627 대책 나오고도 두세 달 정도는 엄청 좀 조용했었죠. 그래서 그때보다 좀 파급 효과가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과천의 갈아타기 소유주
들은 일부는 이미 갈아타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이제 축소돼서 가용 범위를 초과했거나 매도 후 서울 지역의 갭 투자를 고려하던 분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실상 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특히 갭 투자용으로 내놓는 매물도 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뭐 갭 투자 물건 5개 그리고 실거주 가능한 물건이 5개 있어서 총 물건이 1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갭 투자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은 5개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매물의 이제 희소성은 증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과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현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 재개발 빌라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627 대책이 나왔을 때 그 갭 투자 하실 분들이 70% 정도 그리고 실거주 하실 분들이 30%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상급지에 대한 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본인 집을 팔고 월세를 살면서 좋은 곳에 이제 깃발을 꽂으려고 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갭 투자가 70%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막았으면 결국 서울의 주요 좋은 단지들은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나는 월세로 살고 서울 쪽에 재개발 빌라로 돈을 꽂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조금 더 매수세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풍선 효과로 송도, 동탄, 검단, 안양, 마당구 등 이제 그 외의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상가를 좀 이제 LTV 40%를 했다는 게 좀 아쉬운 측면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결론을 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보셔서 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